오늘은 수륙 양용버스와 수상버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낮추겠다면서 나온 그런 대책들이죠. 맞습니다. 한강을 그러니까 좀 이용해 보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맞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 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도로도 달리고 물에서도 달리는 수륙 양용버스 보시면 이건 이제 부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관광용 수륙 양용버스입니다. 일단 신기합니다. 인기도 많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지난주에 이런 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며칠 지나서는 이번 주에 곧바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실 딱 봐도 관광용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출퇴근을 위한 시민들에게 적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그렇죠. 서울시도 인정을 했습니다. 보면 속도가 시속 15km 정도 되고요. 또 한 대당 20억 원에서 30억 원, 경제성을 고려하면 역부족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꺼낸 게 리버버스, 그러니까 수상버스입니다. 리버버스는 단어가 이제 버스는 들어가 있는데 네. 실제로는 이거 배 아닙니까? 그렇죠. 배죠, 이제. 배, 교통수단인 건데요. 네. 영상을 보시면 영국의 템즈강에서 실제로 4개 노선이 이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에 출장을 갔을 때 직접 이 수상버스를 타보고 왔습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출장 직후부터 도입을 검토해 왔다고 했습니다. 시속 50km로 수륙 양용버스보다 빠르고 한 번에 200명 태울 수 있어서 경제성도 높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앞서 봤던 수륙 양용버스보다 낫다는 건 좀 보여요. 시속도 더 빠르고. 네. 근데 이것도 타려면 이제 선착장까지 좀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가는 것도 사실 꽤 일이고 시간도 많이 걸릴 거거든요. 바쁜 출퇴근 시간이니까 특히 더 그런데요. 그렇죠.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착장까지의 이동, 그다음 고수부지에서의 이동, 고수부지에서 다시 대중교통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과의 연결성, 그다음 요금 같은 경우가 영국에는 15,000원 이상의 요금대입니다. 효과가 없을 거라는 장관님 교통 대책으로는 부적절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뭐 수륙 양용버스라든가 수상버스라든가 결국엔 김포 골드라인의 문제의 핵심에 다가간 게 아니라 좀 약간 대책이 겉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김포 골드라인이 애초 수요 예측부터 잘못돼가지고요. 두량으로 설계가 됐죠. 그리고 역시 승강장도 두량에 맞춰져 있어서 열차를 더 붙일 수가 없습니다. 열차를 더 늘리기는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계속 대책들도 헛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대책들이 나올 때마다 시민들은 기대를 하지만 또 대책이 똑바로 나오지 않으면 기다려야 하는 이런 상황. 네. 알겠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숨막힐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몰려타서 김포 골병 라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로 힘겨운 상황인지 밀착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제 뒤로 열차를 타려는 승객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줄도 마찬가지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열차가 들어왔는데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미 열차가 사람이 많은 상태입니다. 열차로 우르르 들어가는 사람들. 두 손으로 잡고 아슬아슬하게 발로 버티고 몸을 있는 힘껏 밀어넣습니다. 아파요. 사람들이 또 다음 역에서도 들어오고 이러니까요. 좀 압이 세요. 직접 열차를 타봤습니다. 팔도 못 편 채 사람들 사이에 껴버렸습니다. 갑에 있다가 딱 풀리니까 그때는 안도의 한숨 쉬면서 오늘 좀 무사히 출근했다. 이미 가득 찬 열차.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 다음 역에서 또 들어옵니다. 제가 키가 크지 않다 보니까 다른 성인 남성분들 사이에 완전히 낀 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숨을 쉬시는 것까지 다 느껴질 정도인데요. 좀 괜찮으세요? 종점 김포공항역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쏟아지듯 빠져나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앉아있는 한 학생. 숨이 안 쉬어져요. 직원이 다가와 조치합니다. 호흡을 크게 하세요. 예. 결국 영무실로 이동해 안정을 취합니다. 몸이 좀 안 좋은데 사람들한테 뒤로 밀리고 쓰러지는 분들이
툭함이 있어요. 툭함은. 좁은 데 확 나오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을 바깥에서 보면요. 마치 그 강냉이를 막 돌려갖고 뻥 튀겨서 나오는 그런 모습 같은. 불안한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쟁, 퇴근 시간입니다. 승강장 아래에는요, 줄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지금 열차가 막 도착해서 저 아래 에스컬레이터에서 계단까지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줄이 얼마나 길게 이어져 있냐면 저 뒤까지 쭉 있습니다. 대합실 쪽에도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3분 30초마다 들어오는 열차. 타고 또 탑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워. 이거 하나만 넘어지면 다 죽는 거야, 이제. 이런 데가 없잖아, 지금. 여기만 김포만 이러지. 이런 데서 산다는 게 아주 치가 들어. 김포 골드라인은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줄어 열차도 승강장도 2량짜리로 설계됐습니다. 시스템도 2량 규모에 맞춰져 있어 열차 길이를 늘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대로 측정도 안 하고 이 지하철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정이 이렇자 관련 기관들이 서둘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당장 시민들의 숨통을 열어주긴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도 열차에 몸을 우겨넣은 사람들,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불편함과 불안함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